안녕하세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론 11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BCI 방법 중에 SMR과 P300, SSVP 중에서 P300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P300은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순차적으로 랜덤하게 깜빡이고 나서 300ms 이후에 나오는 파지티브 피크가 세게 나오는, 이 P300 자극이 세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글자를 선택하고자 했는지를 선택해주는 방법, 예측해주는 방법이 이제 P300 기반의 BCI 방법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P300 기반의 BCI 방법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자극 제시 방법들이 제한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P300 방법에 대해서 매틀랩을 기반으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신호 처리를 할 때 트레이닝 과정과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고, 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아널리시스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실습을 할 때는 트레이닝 과정을 특별히 따로 안 거치고 바로 이제 P300 특징을 추출을 해서 그 P300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신호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300 방법도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신호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트레이닝 과정을 안 거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트레이닝 과정과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같이 실습을 해볼 때는 이 원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P300의 피크점을 추출을 해서 그 P300을 기반으로 바로 예측을 하는 것을 신호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읽어오고, 그리고 이제 프리 프로세싱은 우리가 SMR 기반으로 할 때와 비슷하게 CAR 과정이나 아니면 밴드패스 필터링과 같은 과정을 거쳐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에포킹을 해주고, 이 피험자가 자극에 집중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준 다음에 이제 이것을 트라이얼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주고, 이것을 이제 채널별로 플롯을 해보면 어느 채널에서 이제 그 P300이 차이가 많은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어느 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P300이 정확히 300ms쯤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더 전후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프레딕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앞에서 데이터 취득하고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이제 에포킹 부분부터 좀 다르게 신호 처리가 될 건데요.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에포킹을 할 때 이 자극이 피험자가 집중을 했냐 아니냐로 이제 에포킹을 했었는데,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에포킹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자극이 주어졌을 때 화면에 어떤 글자가 깜빡였는지가 이렇게 주어지게 될 텐데, 이 글자들이 깜빡였을 때의 뇌파라고 하면 이 행과 열에 대해서 각 글자별로 이 글자가 깜빡였을 때의 뇌파를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B, O, X, Z, E, O가 이렇게 깜빡였다 라고 하면 그때의 뇌파를 이 채널 하나의 데이터를 이 여러 곳에 이제 6곳에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트라이얼일 때는 뭐 이 글자들이 깜빡였다. 또 그 위치에 이 신호를 복사를 해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각 문자별로 그 뇌파가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에버레이지를 해주면 각 문자별로 이렇게 ERP를 우리가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때 P300 자극이 가장 세게 나온 지점이 어디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럼 이 문자에 해당하는 걸 받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따로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 처리 과정을 거쳐서 P300 신호의 앰플리튜드를 구하게 되고, 36개 문자 중에서 P300에 가장 세게 나온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예측을 해주는 방식으로 피험자의 의도를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신호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틀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P300 기반의 BCI를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SMR 실습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이제 공유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거고, 이 P300 실험도 이 피험자가 이제 자극에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에 따라서 P300의 반응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험자들 중에서 24번이 이제 이 P300 반응이 좀 세게 나와서 24번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24번 피험자를 다운받아서 이제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SMR 데이터와 뭐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샘플링 레이, 채널 수, 그다음에 레퍼런스 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과 채널 위치, 이런 것들은 SMR 데이터와 동일하고 이제 실험 패러다임이 다르고 이제 이런 다른 파라미터들이 좀 다른데, 먼저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글자가 있는 이런 좌판이 나오고 그 중에서 어떤 글자를 봐야 되는지가 이렇게 그 화면에 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4.5초 동안 제시가 되다가 이제 4.5초가 지나고 나서 트리거가 나오면 이제 그 화면이 임의로 이 36개의 글자 중에서 6개의 랜덤한 글자가 이렇게 얼굴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집중을 하고 있었다. M을 봐야 되니까 얘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P300이 세게 안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 글자가 랜덤하게 이렇게 얼굴이 나올 때 이 M 글자에 얼굴이 나오면 그때 이제 P300이 세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얼굴로 이제 자극이 주어지게 되고, 이 자극이 주어지는 시간은 80ms 동안 자극이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 자극이 주어질 때까지의 간격은 135ms, ISI가 135ms가 돼요. 그래서 이 자극이 80mm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이 얼굴이 없어졌다가 그게 135ms 나왔다가 다시 그 다음 얼굴이 나오는 게 이제 80ms가 나오는 거고, 이러한 자극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는 조금 뒤에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13초 동안 얼굴이 랜덤하게 나오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초 동안 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13초 동안 내가 하나의 문자만 선택을 하는 그런 태스크예요. 이때 시각 자극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글자가 깜빡이는 게 하나의 행과 열로 깜빡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행도 6개고 열도 6개니까 6개 깜빡이고 6개 깜빡이고 해서 총 12번이 깜빡여야 모든 행과 열이 다 깜빡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행과 열로 깜빡이진 않고 이렇게 랜덤한 글자가 깜빡이게 할 건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총 12번이 깜빡여야 이 사람이 어떤 글자를 봤는지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번 이렇게 랜덤하게 깜빡이는 게 총 12번 깜빡여야 하나의 글자를 이렇게 택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1 시퀀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3초 동안에는 5 시퀀스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행과 열로 깜빡이는 걸로 생각을 하면 행 1번, 열 1번씩이 다 깜빡이는 12번 깜빡이는 게 총 5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깜빡이는 것을 1트라이얼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12번 깜빡이는 게 5 시퀀스가 있으니까 총 60트라이얼이 이제 요 한 번 문자 하나에 대해서 요 60트라이얼이 이제 측정이 되게 되는 거고, 트레이닝 세션과 테스트 세션 때 피험자가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는 글자가 다른데, 그 트레이닝 세션에는 뉴럴 네트워크 앤 딥러닝이라는 글자를 타이핑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션에서는 패턴 레코그니션 머신 러닝을 타이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럴 네트워크 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33문자고, 패턴 레코그니션 앤 머신 러닝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포함해서 이제 36개의 글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실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레이닝 세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글자를 봐야 되는지가 4.5초 동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의 얼굴이 나타나는 6개의 얼굴이 나타나는 게 총 60번 이렇게 랜덤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럼 이게
하나의 글자를 선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이게 트레이닝 세션 같은 경우에는 n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e에 대해서 또 한 번, u에 대해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하게 돼서 g까지 치정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테스트 세션 같은 경우에는 p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또 a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쭉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글자당 60 트라이얼이니까 얘가 33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33 곱하기 이제 60 트라이얼 해서 1980 트라이얼을 측정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션 같은 경우에는 60 트라이얼 곱하기 36개 문자니까 이걸 곱하면 2160개의 트라이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문자 선택하는 거에 트라이얼이 하나가 아니라 60 트라이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주고, 그 다음에 각 문자별로 60개씩이어서 그 문자 수 곱하기 60개의 트라이얼이 측정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러면 이 자극에 대한 뇌파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문자가 랜덤하게 깜빡였다고 했는데 몇 번째 트라이얼에서 어떤 문자가 깜빡였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가 랜덤 언더바 셀 언더바 order.mat이라는 파일에 이제 들어있는데, 얘를 읽어온 지금 변수가 지금 rc 언더바 order라는 이제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얘를 봐보면 지금 이게 10개의 셀로 되어 있는데 각 셀이 시퀀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얘가 12번 깜빡이는 게 이걸 하나의 시퀀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5번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5시퀀스. 그래서 얘가 12번 반복이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시퀀스 동안 측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는 10개의 시퀀스가 들어있기는 한데 실험에는 이 10개 시퀀스를 다 사용을 한 건 아니고 1번부터 5번 시퀀스만 사용을 한 거고, 그럼 이 각각의 하나의 셀에는 12 곱하기 6의 행렬값이 들어있는데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행이 12개, 열이 6개가 있는 거고, 그럼 이때 이 한 문자, 행과 열이 다 깜빡이려면 12번 깜빡여야 된다고 했죠. 12 트라이얼. 그 트라이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그 각각의 트라이얼별로 어떤 글자가 깜빡였는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이렇게 31번 글자, 31번, 26번 글자, 26번 글자, 그 다음에 2번 B, 28번, 그 다음에 24번, 이렇게 15번,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깜빡였다라는 걸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했을 때가 36번이 되도록 했을 때 어떤 글자가 깜빡였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얘네가 깜빡인 거, 두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얘네가 깜빡인 거, 이렇게 해서 총 12번 동안에 어떤 글자가 깜빡였는지가 이제 1시퀀스에 나와 있고, 이런 애들 차례대로 2시퀀스, 3시퀀스, 4시퀀스, 5시퀀스에 어떤 글자들이 깜빡였는지가 이렇게 이 파일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실험 패러다임과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세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건데, 트레이닝 세션 때는 Neural Networks and Deep Learning이라는 글자가 차례대로 깜빡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실험 패러다임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그럼 이때 n이라는 글자를 선택을 해야 될 때 5번의 시퀀스가 반복이 되면서 얘가 총 60 트라이얼 동안 얼굴이 깜빡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각 하나의 시퀀스 동안에는 12번 글자가 깜빡이는 거였고, 그러면 어느 글자가 깜빡였는지에 대한 게 이 rc 언더바 order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 rc order가 10개의 셀로 되어 있다고 했었고, 그 중에 5개의 셀만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셀이 하나의 시퀀스에 해당하는 자극이 어떻게 주어졌는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의 시퀀스는 총 12번의 트라이얼이 되어 있는 거고, 각각이 이렇게 하나의 행에 대해서 어떤 글자가 켜졌는지가 이 rc order라는 변수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깜빡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렇게 깜빡인 거고, 쭉 해서 12번째가 되면 얘가 이렇게 깜빡인 거고, 이렇게 12번 깜빡인 게 하나의 시퀀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에 들어있는 애가
얘가 어떻게 깜빡이는지가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 셀에 들어있는 애가 얘, 그 다음 셀이 얘, 그 다음 셀이 얘 이렇게 해서 총 60번 깜빡이게 되는 거예요. n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2에 대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고 이 n일 때 깜빡이는 요 글자 순서와 2일 때 깜빡이는 글자 순서는 다 동일해요. 이 글자별로 이제 깜빡일 때는 처음부터 다시 첫 번째 셀에 얘네가 깜빡이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화면에 보여지는 게 80ms,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글자가 꺼지는 게 135ms,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가 켜지는 게 또 80ms. 그래서 이렇게 쭉 반복을 하면 얘가 이렇게 더한 게 215ms죠. 그럼 얘가 12개, 12번 반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5번이 반복이 되니까 그게 약 13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딱 정확히 떨어지진 않는데 약 13초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2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 자극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파랑 같이 이 실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각 자극이 주어진 시점을 이렇게 세로로 이제 이벤트 시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뇌파 반응을 보는 게 P300을 본다는 건 300ms 이후의 반응을 보는 거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본다 라고 했을 때 이 자극을 기점으로 해서 약 300ms 정도면 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자극이 나오는 게 215ms 간격이니까 얘에 대한 P300 반응은 요쯤에서 발생을 할 거고 그럼 내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한 요 정도는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자극과 또 겹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300 기반의 이제 BCI를 분석을 할 때는 얘에 대한 에포킹을 한 것과 또 얘에 대한 에포킹을 한 것과 또 얘에 대한 에포킹을 한 것, 이것들이 이런 윈도우들이 서로 겹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패러다임을 정할 때 이 간격을 너무 짧게 정했다.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자극을 많이 줘서 빨리빨리 타이핑을 하게 하려고 이 간격을 너무 작게 주면 예를 들어서 얘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난 것과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난 게 이게 얘 때문에 나타난 P300인지 얘 때문에 나타난 P300인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P300이 딱 300ms 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극이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이 트라이얼간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분석할 때 이 트라이얼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5시퀀스가 반복이 된다고 했고 각 시퀀스별로 12번의 트라이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215ms 간격으로 이렇게 트라이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5번 더 반복이 되는 게 한 글자에 대한 트라이얼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12번 트라이얼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n이라는 글자를 선택을 해야 됐었다. 그럼 얘를 보고 있어야 됐을 때 그러면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가 깜빡일 때도 내가 이제 이걸 본 거니까 이때 P3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세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깜빡일 때도 P300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5번째 트라이얼 때 나오고 얘가 이 n에 해당하는 애가 9번째 트라이얼에서도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 중에 이 EG 언더바 ERP 언더바 트레인 점 y라는 값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타겟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포함된 트라이얼이었는지 아닌지가 이렇게 2 또는 1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2면은 이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글자가 없었던 트라이얼인 거고 1이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트라이얼이 있었던 트라이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첫 번째 트라이얼에 대해서 우리가 ERP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윈도우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00ms에서부터 플러스 뭐 1초 정도로 이렇게 윈도우를 잡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깜빡인 트라이얼이었다 라고 하면 이때 이 뇌파를 복사를 해서 이 글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우리가 복사를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뇌파를 이 글자 위치별로 이렇게 복사를 해줄 거예요. 얘를 여기에도 복사를 해주고 여기에도 복사를 해주고 이렇게 글자 위치별로
복사를 해줄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트라이얼이 나타났을 때 또 이런 그 자극이 제시가 됐다. 그러면 그때의 뇌파를 요 글자들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런 애들이 여러 개가 생기겠죠. 총 60개가 생길 거예요. 하나의 글자에 대해서. 그럼 이걸 60개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면 오른쪽과 같이 각 문자별로 뇌파가 어떻게 발생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60개에 대해서. 그럼 그 중에서 ERP가 세게 나온 반응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글자를 예측을 하도록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P300 실험을 할 때는 시각 자극이 이렇게 자극 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매틀랩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를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제 코드를 이렇게 여기랑 이제 이 뒤에 거까지로 작성을 한 건데, 그럼 이제 이 char 언더바 seek라는 이 변수에 이 각각의 문자 위치, 이 1행에는 어떤 글자가 있을지, 2행에 어떤 글자가 있을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랜덤 언더바 셀 언더바 오더라는 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시퀀스가 들어있는 요 값이에요. 요 변수값. 그래서 얘를 어떤 글자들이 깜빡일지에 대한 게 이제 여기 이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읽어오면 그 rc 언더바 오더라는 변수에 이제 얘가 깜빡이는 순서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피겨를 그려주는데 어떻게 그려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서브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얘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바꿔서 펜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면, 먼저는 이제 이게 이제 바탕을 검정색으로 칠해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까맣게 칠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서브플롯이라는 명령어가 행이 몇 개, 열이 몇 개 중에 이번에 그리는 게 몇 번째 위치에 그리는 건지를 나타내는 명령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x6 행렬에 이 포문을 돌면서 char이라는 게 1부터 36까지 증가하니까 이 포문이 처음일 땐 얘, 두 번째일 땐 얘, 세 번째일 땐 얘 이렇게 쭉 돌아서 36번째까지 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 이제 그려지게 하려고 이렇게 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뭐냐면 얘에 대한 핸들을 이제 반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SB라는 게 얘네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핸들을 갖고 있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라는 게 그 위치에서 0,x좌표가 0,5, 그다음 0.5, y좌표가 0.5인 위치에다가 얘를 글자로 나타내라 라는 거고, 얘는 뭐였냐면 우리가 얘에 해당하는 거였고, 포문이 돌면서 이 1, 2, 3, 4에 해당하는 애가 이제 글자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통해서 포문을 돌면서 각각 A, B, C, D, E, F, G가 쭉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고, 얘가 어떤 글자로 적힐지는 컬러 색이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는 거고, 얘가 RGB 순서예요. 그래서 얘가 0이면 0일 이게 모든 값이 0이면 검정색이고 모든 값이 1이면 이제 흰색이 되는데, 이렇게 조금 값을 갖고 있으면 얘가 이제 회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회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내가 글자 크기를 조절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폰트 사이즈의 숫자로 이렇게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문을 돌면서 내가 원하는 문자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배경 말고 각각 글자별로 배경을 검정색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행과 열, 이 축이 나타나는 게 흰색으로 나타나서 그걸 얘가 이제 그 X축이 값이 뭔지 Y축이 값이 뭔지를 나타나면 지저분하니까 그걸 지워준 거고, 얘는 이제 축을 지워주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지금 요 포문을 돌리게 되면 이 코드를 통해서 지금 요런 애가 이제 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코드를 보면 이제 앞에서 봤던 스티뮬러스가 0.0 그러니까 80ms였고 ISI가 135ms였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변수로 주고, 그 다음에 이중 포문을 돌면서 시퀀스는 5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퀀스가 5번이었고 각 시퀀스는
12개의 트라이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변수를 조금 헷갈리게 썼는데 얘가 시퀀스고 얘가 트라이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변수를 좀 헷갈리게 썼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면서 set 그 다음에 얘가 텍스트에 대한 핸들이거든요. 이 앞에서 우리가 적어줬던 이 텍스트에 대한 핸들이고 그래서 이 시퀀스와 그 트라이얼에 해당하는 문자의 글자를 흰색으로 바꿔줘라 라는 거고 볼드체 두꺼운 글씨로 표시를 해줘라 라는 거고 이걸 언제까지? 퍼즈가 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스팀 시간 동안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이 글자를 회색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ISI 시간 동안 이제 나타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중 포문을 돌면서 이런 식으로 12번 트라이얼에 대해서 한번 깜빡이고 이게 5개의 시퀀스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P300 자극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파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이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파라미터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24번 피험자의 매틀랩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고 또 오늘 분석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퀀스가 어떻게 깜빡이는지에 대한 이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강의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그 파일들이 다 어떤 특정한 폴더에 모여서 이제 모여 있고 그것을 이렇게 셋패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샘플링 주파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정해주면 되고 바뀐 것만 살펴보면 윈도우 사이즈를 이 이벤트 기점으로 마이너스 200ml에서 플러스 1초까지를 잡아주려고 하고 밴드패스 필터링을 0.5Hz에서 30Hz로 해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트라이얼이 한 번 시퀀스에 대해서 12번 트라이얼이 있었다. 플래시 이제 깜빡이는 게 그리고 시퀀스는 총 5번 있었다에 대한 거고 이 밑에 있는 건 우리가 SMR 할 때랑 동일한 변수들이에요. 초기화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SMR 했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읽어오고 그러면 EG 언더바 ERP 언더바 train.x에 이렇게 읽어오면 ERP.test가 있고 언더바 테스트가 있고 트레인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EG 데이터가 X에 들어있고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벤트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뭐 EMG 신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 ERP 언더바 train.x를 EEG라는 변수에 넣어줘서 이 EEG를 분석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트랜스포즈, 전책열이라고 했죠.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제 EEG는 행은 이제 채널, 열은 이제 타임 포인트가 되는 그런 EEG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CAR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잡음을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밴드패스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아까 0.5에서 30으로 필터링 구간을 잡아줬었죠. 그래서 이 구간으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주게 되고 필터링 된 애가 fill 언더바 EEG 요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과 같이 필터링 된 애가 fill 언더바 EEG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이제 추출을 해줄 건데 우리가 EEG 언더바 ERP 언더바 train.y에 DC 여기에 이제 얘가 트라이얼이 1이면 타겟, 2면 논 타겟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 중에서 얘가 1이네를 찾아서 걔의 인덱스 이내에 시간을 이벤트 1에 넣어주고 얘가 2이내에 대한 시간을 이벤트 2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1에는 타겟에 대한 트라이얼, 그 다음에 이벤트 2는 논 타겟에 대한 이벤트 시점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타겟일 때와 논 타겟일 때에 대해서 에포킹을 수행을 해준 거예요. 지금 얘가 좀 길어서 한 줄 밀린 건데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중 포문을 돌면서 지금 요 클래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타겟과 논 타겟 두 개에 대해서 i 값이 포문을 도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밑에 중간에 안에 있는 포문은
트라이얼 60개에 대해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에포킹을 해서 잘못 설명했네요. 6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벤트에서 뭐 타겟 같은 게 뭐 타겟 이벤트가 300개다. 그럼 그 300개에 대해서 두는 거고 논 타겟 이벤트가 뭐 1000개다. 그럼 1000개에 대해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이라는 건 그 각각의 타겟, 논 타겟에 대한 트라이얼 총 트라이얼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설정을 해줬던 이 구간에 대해서 에포킹을 해서 E 언더바 EG에 이렇게 쭉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셀 타입으로 담아준 거고 첫 번째 셀에는 타겟에 대해서 두 번째 셀에는 논 타겟에 대해서 채널, 타임, 트라이얼 순으로 이렇게 에포킹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3에 대해서 세 번째 축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데이터가 채널, 타임, 그 다음에 트라이얼 순이라고 했는데 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취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M 언더바 EG에 저장이 된 거고 한마디로 얘는 지금 각각의 시각 자극에 대한 ERP 신호가 들어있는 거라면 이 M 언더바 EG에는 타겟에 대해서 다 평균이 취해진 거, 논 타겟에 대해서 다 평균이 취해진 EG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고 이것을 이제 시그널을 플랫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에 대한 시간 생성해주고 새로운 창 크게 만들어주고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설명할 텐데 이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렸을 때 플러스를 했을 때 배경이 보통 회색으로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이렇게 해줘야 이제 그림 저장해서 논문 쓸 때 이제 예쁘게 들어가니까 보통 이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면서 채널별로 서브 플랫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위치에 그려준 거예요. 이 M 언더바 EEG를. 그리고 이때 타겟이 1인 그러니까 타겟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그려주고 그 이벤트가 2인 경우 논 타겟인 경우는 블루로 그려지도록 하고 X축은 이 구간으로만 그려지도록 마이너스 0.2에서 1초로만 그려지도록 하고 Y축은 이제 크기를 내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이너스 5에서 5로 했던 거 같네요. 제가 코드를 수정을 못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한 거고 채널 위치별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영역이 이제 CG 채널인데 그 논 타겟일 때는 파란색처럼 이렇게 그냥 평평한데 타겟일 때는 P300 반응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응이 나타난 시점을 봐보면 얘가 요쯤인데 대략 한 300ms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OZ 채널인데 OZ 채널에서도 P300이 굉장히 세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300mm보다는 조금 뒤인 것 같은데 이제 그 P300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 이 주변 채널들에서도 P300이 좀 비스무리하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 CZ 채널에서 좀 깔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걸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이고 오늘은 P300 같은 경우는 분석이 좀 간단하죠. 뭐 토포플랫 같은 걸 그려볼 수도 있을 텐데 전체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그려봤기 때문에 어느 채널에서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지를 토포플랫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각각 위치별로 이렇게 플랫을 해보는 게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토포플랫을 굳이 따로 안 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채널을 가지고 이 채널 값의 앰플리튜드, P300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글자를 보려고 했는지를 예측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트레이닝 과정이 따로 없고 테스트 과정을 바로 거치려고 해요. 바로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걸 하려고 하고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봤던 이제 아널리시스 과정에서 있었던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코드를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 코드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널리시스에서 돌렸던 여기서부터 16부터 17, 18 여기까지 코드를 돌리고 나서 얘를 돌려야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제 파라미터 세팅이 필요한데 내가 이때 이 구간을 어느 구간만 사용을 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피크가 나타났을 때 뭐
여기서 피크가 나타나도 이걸 P300으로 보거나 여기서 나타나도 P300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어느 구간에서 나타난 피크만 P300으로 볼지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200ms에서 500ms 사이에 발생하는 것만 내가 이제 P300 특징으로 추출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 개수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해주는 코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 애가 200ms에 해당하고 몇 번째 위치에 있는 애가 500ms에 해당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 깜빡이는 게 어느 위치, 몇 번째 위치에 있는 애가 ABCD에 해당하는지가 지금 이 변수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순서로 깜빡이는지가 이 파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읽어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글자를 타이핑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글자를 워드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에포킹을 할 건데, 우리가 분석을 할 때랑 에포킹을 좀 다르게 했어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벤트 타입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순차적으로 이 이벤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에포킹을 하려고 그 train.t에 있는 이 값들을 그냥 다 이벤트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냐 논타겟이냐 구분하지 않고 다 지금 이벤트라는 변수에 이벤트가 발생했던 시점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에포킹을 하는데 이 이벤트가 들어있는 거를 차례대로 다 에포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코드가 복잡한데, 이 코드가 지금 이 가장 밖에 있는 포문이 이 뉴럴 네트워크 앤드 딥러닝, 요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하려고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해당하는 뇌파를 에포킹을 하려고 이 큰 포문이 도는 거고, 또 이 안에 있는 포문은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이 5시퀀스가 반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시퀀스에 대한 게 이 포문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부터 5까지 돌게 되는 거고, 또 이 안에 있는 포문이 하나의 시퀀스는 12트라이얼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그 12트라이얼에 해당하는 포문이 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지금 이 값이 이 포문을 돌 때 이 안에 있는 값이 얘가 1, 2, 3, 4, 5, 6, 7, 8 쭉 차례대로 1부터 쭉 계속 증가하도록 하는 그 값을 계산을 해준 값이에요. 그래서 이벤트에 1, 2, 3, 4, 5, 6, 7, 8에 들어있는 값들이 차례대로 읽혀져 와서 ev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잡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 3중 포문을 돌면서 이 값들이 하나씩 읽혀져 와서 이 ev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링이 된 EEG 신호가 이 이벤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2초부터 이 이벤트 기준으로 플러스 1초까지의 신호가 에포킹이 돼서 이 언더바 EEG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요런 신호 하나가 되는 거고, 사실 채널은 여러 채널이 있는데 그걸 다 그리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EEG 신호, 이 이벤트가 있을 때 이 EEG 신호를 글자마다 이렇게 복사를 해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한 코드가 이 리프맷이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리프맷이라는 게 이 데이터를 행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줘라 라는 거고, 얘를 행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열에 대해서도 그대로, 3차원에 대해서 6개를 복사를 해줘라 라는 거고, 그걸 템프라는 변수에 이 트라이얼 위치에 얘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템프라는 변수에 얘가 채널, 타임, 얘가 요 위치가 이 각각의 문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예요. 다시 한번 좀 복잡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EEG라는 애를 복사를 해서 템프라는 변수에 넣어주는데 채널, 타임 포인트는 그대로 놔두고 요 값이 여기 얘네들을 의미하는 위치의 변수예요. 요 값이 RC 언더바이가 이게 언제 깜빡이는가를 나타내는 변수였거든요. 그래서 얘 위치고, 그래서 얘를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렇게 쌓아준 이유는 이런 애들을 같은 데에다 계속 저장을 하면 규정값이 지워지니까 각 트라이얼별로 얘가 깜빡였을 때 뇌파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깜빡였을 때 뇌파가 또 새로운 곳에 이렇게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콤마 tr로 이렇게 저장을 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포문이 다 돌고 나면 얘에 대해서 평균을 해줬다는 건 요 트라이얼에 대해서 평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에 대해서 쭉 다 평균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12번 시퀀스에 대해서 각 문자별로 ERP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또 여기에 넣어주고 얘를 시퀀스별로 넣어준 다음에 또 얘를 요 시퀀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준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5개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게 지금 요 rc_m_eas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지금 요 변수는 각각 한 트라이얼에 대해서 어떻게 뇌파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거고, 지금 얘는 그래서 이거를 12시퀀스에 대해서 평균을 한 거가 되는 거고, 얘는 이 12시퀀스가 5번 시퀀스를 반복을 하는데 12트라이얼이 5번 시퀀스를 반복을 하는데 이때에 대한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에 대한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템프는 채널이 62채널, 타임 포인트가 마이너스 0.2초부터 해서 플러스 1초까지여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1000Hz여서 총 요 값이 1200개가 들어있게 되는 거고, 얘는 글자 개수, 요 행 6개, 열 6개에 대한 이 행렬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2 트라이얼에 대한 값이 템프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해주면, 이 템프에 대한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채널, 그 다음에 타임 포인트, 그 다음에 요 행렬 36개, 그 다음에 얘는 요 총 12 트라이얼에 대한 게 들어있는 거고, rc_easy에 대해서 크기를 구해보면 얘는 앞에까지는 마찬가지고, 얘는 이 12 트라이얼에 대한 평균을 구해준 게 5시퀀스가 있어서 크기가 이렇게 5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구조가 좀 복잡해서 이해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한 번씩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실행이 돼야 되는지 한번 따라가 봐야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얘가 이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포문을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 5개의 시퀀스에 대해서 포문을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포문이 이 12시퀀스에 대해서 포문을 돌면서 이 필터링된 신호를 에포킹을 해서 차례대로 넣어주고, 그것을 이제 트라이얼에 대해서 또 이 시퀀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게 이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값을 같이 한번 플러스를 해보면 이 값을 포문을 돌면서 이제 얘가 이제 요 36개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이 포문을 돌면서 이 값을 이제 플러스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 A 문자, B 문자, C 문자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평균을 이 트라이얼과 시퀀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시그널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문자가 지금 1일 때 아까 여기서 얘가 이제 총 글자 개수만큼 33번을 돌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자에 대해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뉴럴 네트워크의 뉴에 대해서 시퀀스를 그려본 거고, 얘가 지금 요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글자일 때 얘가 지금 이 200이 0일 때여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P300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포킹이 잘 됐고 평균이 잘 취해졌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에포킹 된 신호에 대해서 이 피크 값을 찾아줄 거예요. 그게 이제 요 포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밖에 있는 포문이 글자에 대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 이 한 글자 한 글자씩에 대한 포문이고, 또 이 안에 있는 포문이 그 중에서 채널에 대해서 포문을 돌고, 또 그 안에 있는 포문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포문을 돌면서 이 시그널에 대해서 채널 중에서 이 해당하는 채널, 트라이얼, 그 다음에 이 문자 중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이 200ms부터 500ms 안에 있는 이 구간 신호에 대해서 finePix라는 게 여기에 있는 이제 피크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좀 복잡했을 거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find pix라는 게 이 시그널에서 이런 피크 값들을 다 구해주는 이런 함수예요. 네, 그래서 이 r 언더바 m 언더바 eas라는 우리가 앞에서 구해준 요 신호, 그리고 우리가 그려봤던 요 신호, 얘네에 대해서 이제 피크를 찾아주는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요 듀레이션 약자로 제가 이렇게 적은 건데, 얘가 아까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건데, 얘가 0.2ms에서 0.2초부터 0.5초까지의 구간.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만 내가 이 구간의 신호에 대해서만 피크를 찾겠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그때 피크의 값, 얘는 그 피크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러 개의 피크를 찾아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피크를 찾아주기 위해서 소팅을 하는데, 이제 내림차순으로 소팅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피크를 피크의 값은 여기에 저장이 되고, 얘가 몇 번째 타임 포인트에 있는지는 이렇게 피크 언더바 idx에 저장이 되게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포문을 계속 돌면서 얘는 몇 번째 문자인지에 대한 포문이 돌고, 안에 있는 포문은 채널에 대해서, 또 이 안에 있는 포문은 트라이얼에 대해서 포문을 돌면서 각각의 시그널에 대해서 이 구간에 대한 피크를 찾아주고, 그걸 내림차순으로 해서 여기에는 피크의 앰플리튜드가 저장이 되는 거고, 이 언더바 idx에는 얘가 몇 번째 타임 포인트에서 발생을 한 건지가 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큰 애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 또 앰플리튜드가 가장 큰 애가 여기에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잘 찾아졌는지 이제 플랫을 해본 건데, 첫 번째 문자에 대해서 포문을 돌면서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그려주고, 그때 이제 피크 인덱스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별표 표시를 해줘 보니까 얘가 P300 위치에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잘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언제 얘가 세게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크 값 중에 맥스가 언제인지를 찾아주게끔 해서, 얘는 이제 맥스가 최대인 값이 반환이 되는 거고, 얘는 이 피크 중에 맥스인 애가 몇 번째 있는지가 반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글자별로 이제 포문을 돌면서 글자 개수만큼 포문을 돌고, 각 글자에 해당하는 채널, 얘는 지금 14번 채널로 우리가 고정을 해준 거고, CZ 채널, CG 채널로 고정을 해준 거고, 이 것들 중에서 피크가 제일 큰 것을 찾아서 걔를 이제 프레드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레드에는 이제 앞에서 봤던 여기를 1, 2, 3, 4 쭉 했을 때 몇 번째 위치에서 가장 이 P300이 컸는지가 숫자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문자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서 14번째다. 그럼 요 문자니까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이 문자가 반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지우고 설명을 해주면, 이 피크가 맥스인의 위치가 지금 프레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순번에 해당하는 문자를 반환하게끔 해서 그것을 prediction이라는 변수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이 char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한 문자씩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 해당하는 위치에 저장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prediction이라는 데에 이 포문을 돌면서 그 P300이 가장 큰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한번 실행 결과를 보여주면, 이 포문이 다 돌고 나서 이 prediction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Neural Network and Deep Learning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N이 얘는 틀렸고 랄 Networks and Deep Learning, 그래서 여기가 틀리긴 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잘 찾았죠.
그래서 이 predict이라는 거에는 예측한 문자가 들어있게 되는 거고, 얘가 str compare라고 해서 이제 스트링을 compare, 비교해주는 명령어인데, 그래서 이 word라는 애가 원래 우리가 앞에서 여기 원래 우리가 타이핑을 했어야 되는 타겟 문자, 뉴럴 네트워크 앤 딥러닝이 들어있는 거고, 그것과 우리가 예측을 한 것과 이 글자별로 포문을 돌면서 글자별로 비슷한 똑같냐를 따져서 똑같으면 얘가 1이 들어가고 아니면 0이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ACC라는 데에 이제 저장을 해주고 포문을 돌면서 걔에 대한 평균이 이제 accuracy가 되도록 0일이 아니가 보네요. 네, 이게 맞았으면 두 개가 같으면 1이고 두 개가 달랐으면 0이어서 이게 만약에 평균이 다 맞았으면 1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얘가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 1, 다르면 0을 비교를 해준 거고 걔에 대한 평균값이 이제 accuracy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accuracy를 해보니까 0.9394%로 accuracy가 나왔고 한마디로 이게 이제 정확도가 93%, 93.9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로 예측을 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따로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한 93% 정도가 되는 거고, 동일한 프로세스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는 패턴 레코그니션 앤 머신러닝이 나와야 되는데 패턴까지는 잘 나왔고 레코그니션은 조금 잘못 나왔죠. 이런 애들이 좀 잘못 나왔고 머신까지는 잘 나온 것 같고 러닝이 조금 잘못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액큐러시를 해보니까 한 86.11%, 86.11% 정도로 정확도가 되더라 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제가 이제 전체 코드에 대한 걸 이렇게 넣어 놓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제가 그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관련된 파일 다운받아서 그 폴더를 여기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한 것들이 어떻게 동작이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P300 자극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또 살펴봤고, 트레이닝 없이 바로 예측을 하는 코드는 어떻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코드를 그 P300 의도를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SVP의 원리와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SSVP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